안녕하세요. 홍혜영입니다. 1년 만에 또 이 장소에 왔는데요. CT1 초기에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거랑 거의 반복되고요. 특별히 변한 거 없는데 CT1 프로그램은 많이 조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면 기구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P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구 추적 시스템 이해에서 저는 요즘 챗 GPT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요. 작년 12월 중순경에 물어봤을 때 내용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엊그저께 물어봤더니 수술기구가 사용, 반납, 세척, 조립 포장, 멸균 보관, 수술 사용, 환자 연결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개별 기구 또는 기구 세트의 이동, 처리 과정, 담당자, 환자 사용 정보를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 정의를 또 바꿔서 대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입 효과에 보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강화, 효율적인 운영, 사고 발생 시 빠른 원인 규명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어떤 인증평가의 그 평가 항목으로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나라에서 법률이나 규정으로 많이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기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기구 하나하나를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세트 추적하고 사용한 환자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와 관련된 법이 4가지가 있는데 기구 추적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렇게 의료 환경에서 감염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부에서 인지하고 의료기기나 그 물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를 위해서 뭐 실태 점검도 강화하겠다라고 함과 동시에 재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전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정부가 2번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재사용 의료기구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9년 3월부터 그래도 수술실 환자가 수술실 환경 개선 및 감염 관리에 대한 그런 것을 열심히 하면 그 등급 요건에 따라서 뭐 등급별로 수술 환자 안전관리료를 2019년 5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주지 않았던 이런 거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구 추적을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멸균 모니터링, 우리나라의 그 수술실이나 중앙공급실에서 하고 있는 멸균 상황을 보면 뭐 멸균해야 하는 물건도 아주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관이 긴 거, 짧은 거, 가는 카테터, 심지어는 뭐 환자,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속옷도 멸균해주고, 그 다음에 막 멸균된 물품인데 너무 바빠서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고 큰 봉지에 한꺼번에 이렇게 멸균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염이 수술 환자가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원인에 대해서 감염이 발생했는지를 그냥 재처리 과정에 대한 의심은 조금밖에 안 합니다. 조금밖에 안 하고 주로 뭐 수술하는 과정에서 뭐 스크럽 할 때 뭐 글러브가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뭐 드레싱할 때 뭐 주변 환경 깨끗하게 하고 드레싱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 수술비 창상 감염에 대한 것을 이런 방향으로만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사례를 보면 재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환자에게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EMR을 했었는데요. 그때 EMR 하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관이었습니다. 이사 왔을 때보다 더 난관이었습니다. 막 의료정보팀 직원들이 막 수술실에도 들어와 있고 외래에도 들어가 있고, 나는 이거 못한다, 손으로 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돼갖고 난리도 아니었고, 마취 기록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옛날 기록지를 막 작성했어요. 작성해갖고 그거를 의료정보팀에 갖다 줬어요. 니네가 입력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종이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은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실하고 이 멸균실 관련되는 업무를 제가 2014년에 중앙공급실로 와서 보니까 여기는 역시 다 종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종이로 해요. 아주 그 체크리스트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형식도 5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계속 또 철해 놓고, 그 앞에 뭐 2026년 3월 뭐 이렇게 3월 달 기록지 이런 거 해갖고 창고에 보관해 놓습니다. 근데 보면 창고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을 예전에는 5년 보관하는 거라 진짜 창고에 되게 많았는데 요즘 3년 보관하는 거라 조금 헐렁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여튼 너무 종이에 모든 거를 기록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2014년 그 중앙공급실 갔을 때 라벨포스 시스템 이거를 하면서 이게 그냥 추적을 하는 끝판왕인 줄 알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실하고 중앙공급실에서 업무하는 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 해요. 우리가 확인해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볼펜으로 쓰고 딱풀로 붙이고 테이프로 또 붙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렇게 모자라면 혹시 떨어질 걸 대비해서 여분의 인디케이터도 또 둬요. 요거 떨어졌을 때 대체해서 붙이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효기간 관리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앞에서 뒤까지 그 많은 선반 보관 장소를 다 뒤집니다. 근데 평가 앞두고 전날 가보면 분명히 잘 봤는데 유효기간 지난 거 있어요. 그쵸? 저는 마취과에 있을 때 그 앰플 약의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봤는데 평가자가 와서 이렇게 쓱 열었는데 내 눈에 딱 진한 게 보이는 거예요. 쓱 빼갖고 여기다 넣어갖고 안 걸린 경험도 있는데요. 이 유효기간 관리가 참 그래요. 뭐 귀신에 홀린 것 같이 분명히 잘 봤는데 지나간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다 수기로 하다 보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한테 얘네들을 관리하게 시키고 우리는 좀 더 평화롭게 업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감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기구 재처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했구나 하는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한 1%에 해당하는 병원은 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중앙매균실로 간 이후에 1년에 1 내지 2번 학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2014년이었는데요. 체코 가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같아갖고 약간 무시하고 갔는데, 이때 이 병원에서는 이미 납기기구 관리 추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간지 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구 추적이 뭔지도 몰라서 별로 사진도 안 찍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기록은 두꺼운 장부에 다 이렇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 유세브란스 3.0 그래갖고 EMR 뭐 OCS 이런 걸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병원에서 수술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나 막
딴 세상인 거예요. 가장 좋았던 것은 저희가 이날 방문했는데 새로 직원이 왔는데 그냥 대충 출입기가 어디고 갱의실이 어디고 요런 것만 가르쳐 주고 이 티덕의 포장 프로그램 보면서 네가 간다는 세션이 요거 보고 세팅해봐라. 그러니까 그 직원이 혼자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는 직원이 새로 오면 대충 나이트 번까지 하려면 1년이 걸리는데 이분은 그냥 요거 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안과 수술을 되게 많이 하는 병원이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이건 23년에 병원 중앙공급실 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지금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그 게팅게에서 개발한 티덕 시스템인데요. 1993년부터 개발해서 75개국 2,500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제너럴 호스피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5년 동안에 전 수술실에 적용이 됐대요. 그랬더니 뭐 6억 정도 그때 그 싱가포르 달러로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정도였어요. 6억이 절약됐고 뭐 뭐든지 다 개선이 됐고 근무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고 이 병원은 그 입원 환자 정규 수술 건수가 연 92,228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수술기구 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면 조그만 병원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이 클수록 체계적으로 수술 기구나 세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추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영국의 도시 카운티 이 병원에서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티덕을 사용했는데 수술실이 10개인데 연간 7만 건의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도입 효과 중에서 이 병원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CSSD하고 OR 간의 관계가 많이 개선됐대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에는 그 호주 브리즈번에서 세계 멸균학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선샤인 코스트 뭐 대학병원을 갔어요. 새 병원이었는데 열심히 새 병원을 짓고 있었어요. 800병상으로 그 다음 해 4월 말에 500병상으로 오픈할 병원이었는데요. 수술실인 27개였는데 중앙공급실 장비가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구 건조기가 4대 있어갖고 뭐 이렇게 기구 건조기를 많이 갖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일반 세척기 4대에서 나오는 거를 한 대씩 다 이렇게 집어넣고 건조시키려고 저기 했나 봐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 멸균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 나오는 세척기는 잘 건조돼서 나오냐 그랬더니 요즘 생산되는 세척기는 아주 건조가 잘 돼서 나온대요. 근데 제가 근무했을 때에는 건조가 잘 안 돼서 물기가 송송송송 다 맺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했냐면 소위 말하는 행주질을 해요. 그렇죠? 행주질을 하는데 그 닦는 그 천에 대한 천을 어떻게 믿어요? 비싼 세척기 사다가 비싼 세제 넣고 닦았는데 막 이렇게 아침에 닦던 거 저녁 때도 닦고 그쵸?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근무했을 때도 이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회복실에 있는 담요 온장고를 갖다가 거기다 넣고 싶었어요. 그러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병원 4대 있는 거 보고 참 오바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가장 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싱크대하고 세팅하는 작업 때 높낮이 조절이 안 된 거를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쓰면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요. 그래서 싱크대도 다 높낮이가 조정되고요. 그 세팅하는 테이블도 다 높낮이가 조절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 이 병원에 가서 그냥 간호사 아니고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2018년에 세계 멸균학회 멕시코에서 열려서 가봤는데 미국 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는 재처리 과정 아니면 수술실 환경 탓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해를 준 사례를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린트와 파티클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그 기구가 세척기에서 나오면 제가 있을 때 그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테이프가 되게 흡수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프로 행주질을 하면 습기가 빨리 제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선호했었는데 사실 새 건 안 주잖아요. 쓰다가 약간 헤어지고 이런 거를 저희한테 줘서 그거를 썼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보풀도 많이 일어나고, 그쵸?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직물로 드랩을 했었잖아요. 그 드랩을 하면서 거기 막 보풀 막 초록색 먼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마취기계 열심히 닦았는데 초록색 보풀이 그 위 상단에 있고, EKG 모니터에도 그 페이션트 모니터 꽂는 그 속안에도 들어가고 막 이랬던 걸 경험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부직포로 하다 보니까 먼지가 덜 생긴다는 그런 보고서도 여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린트나 파티클로 인해서 이게 미세혈관을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맞게 되면 그쪽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괴사가 일어나고, 또 운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경우를 발표했는데, 이런 것도 다 기구 추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게 확인이 가능해지, 우리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런 거 확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한 기구는 빨리 닦아라,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또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자꾸 하늘나라에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찾았는데 의료기구 재처리 과정에 있어서 최종 헹굼물로 수돗물을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수돗물에 있는 엔도톡신은 오토클레이브 막 1억짜리 3억짜리 해도 안 죽는데요.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도 엔도톡신은 안 죽는데요.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 재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헹굼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오랜만에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물 아니면 RO수를 사용해라라는 거였고요. 2016년 그 미국 학회에 가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세트 안에 안 쓰는 셋이 너무 많다. 29%만 쓰고 71%는 안 쓰고 계속 그냥 샤워하고 찜게 쪄지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무거운 세트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가벼운 거 들다가도 이렇게 허리를 다쳤는데 무거운 거 들다 보면 허리 다칠 일도 많고 어깨 아픈 일도 많고 막 이런 거 같습니다. 2023년 이제 코로나가 해자가 돼서 세계 멸균학회를 또 갔는데요. 그 이탈리아 볼차노 대학 병원에서는 스틸코에서 개발한 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막 이탈리아 말로 막 잘난 척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025년 루이빌에서 멸균학회,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멸균학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앙공급실하고 수술시간의 협력관계 구축과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거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서로 오해하고 서로 업무를 이해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유리막 같은 게 발생했는데, 우리 그냥 클리어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솔루션으로 기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오해도 없다라는 결로 액션 플랜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WHO나 JCI에서 보면 중앙공급실에서 뭐든지 재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앙공급실이 막 10평도 안 되고 정말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다니는 공간을 갖고 있는 중앙멸균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세척기 2대밖에 없는데 그 수술실 기구를 전체 다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공급실에서 훈련받은 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재처리하게 해라 라는 게 JCI에서도 요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여기 수술실 선생님들만 주로 계시는데 혹가다 가끔 중앙공급실 선생님이 계시면 중앙공급실 선생님들의 그 어떤 교육자로서의 리더십을 그 재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전 병원 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홍콩에서 세계 멸균학회가 개최돼서 갔었는데요. 가까우니까 한국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고요.
이거는 그 재처리 과정과 관련된 제목으로 이렇게 3일 동안 강의가 있었는데 오토메이션 앤 AI를 저는 꼭 들으려고 다짐을 하고 갔어요. 근데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앱스트랙트에 있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발표했는데요. 수술 세트 재조립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이 스마트 테이블 여기는 진짜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바코드를 읽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내가 세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위쪽에 있는 그 영상이 이 기구를 인식하고 있다가 걔가 뭐 다른 게 들어오면 띡띡 뭐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거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테이블을 쓰려면 기구 추적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홍콩 멸균학회에 갔는데요. 여기는 그냥 넓은 부스에 이렇게 로봇가 다니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 힘든 거 계속 들고 다니지 마. 우리가 들어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요소요소에서 얘네들이 띵띵띵띵 그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스틸코 벨리메드에서는 여기 이족 보행하는 거 이 로봇가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 초등학교 수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가리키면 멸균기도 돌리고 이런 거를 얘가 다 한대요. 근데 얘가 뭐 제대로 하려면 10년은 걸리겠죠. 네. 그러면 챔버에서 개발한 CT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1은 챔버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 1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10년 차 2016년부터 개발했으니까 11년 차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구 추적, 수술기구 관리, 멸균 모니터링, 멸균 장비 관리, 각종 통계 산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멸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수술실 기구 추적과 공급실 기구 추적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은데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그렇게 막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떤 순간 살짝 했습니다. 이거는 그 CT1 작업 흐름도인데요. 먼저 멸균된 거 보관 장소에 있는 걸 꺼내다가 수술실에서 사용하고 사용한 거는 반납하고 반납하면 세척하고 세척이 끝나면 포장하고 포장이 완료되면 멸균하고 멸균이 끝난 것은 또 출고해서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전 과정을 다 실명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받았고 누가 멸균기에 넣고 어떤 멸균기가 멸균했고 어떤 세척기에 누가 넣고 어떤 세척기가 세척했고 이거를 다 실명화해서 만일에 홍혜영이 수술했는데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홍혜영이 사용한 세트를 추적해보고 그 세트를 또 누가 썼는지 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환자는 감염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홍혜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고 그 셋을 썼는데 홍혜영이 쓴 균이 다른 홍길동이한테서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 재처리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수술실 기구 추적 메인 화면 되겠고요. 작년보다 개발된 게 뭐냐면 그 출고 다음에 보관이라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중앙 공급실 추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중앙 공급실은 수술실하고 병동 외래 검사실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가 어떤 때는 거의 300개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술실보다. 여러분들은 CT1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등록자 바코드를 인식하거나 직번을 바코드 하는데 직번을 치면 사진과 내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등록됐으면 그 다음에는 환자를 등록해야 됩니다. 환자 등록 안 하고 세트를 입력하면 절대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프로그램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 입력하고 환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세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병을 클릭해서 EMR 보고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세트를 5개를 갖고 왔으면 5개를 다 바코드를 읽어서 우리 방에 5개 있다라고 표시해 놓으면 이게 다른 방에서 만약에 이 세트, 송혁 세트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 송혁 세트를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게끔 일단 우리 방에 들어온 세트는 다 읽습니다. 읽었다가 우리가 수술상에 펴는 세트만 체크하고 사용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 화면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홍해용 셋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수술에 사용할 거면 빨리 이거를 처리해 달라고 응급멸균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응급멸균과 응급청구가 있는데, 응급멸균은 수술실 내에서 또 재처리하는 병원이 많잖아요. 네, 수술실 내에서 빨리 재처리해 달라는 큐사인이고요. 그래서 응급멸균을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응급멸균이다라고 표시되고, 이거는 또 글씨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실 내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그런 의미고, 응급청구는 뭐냐면 좀 말이 좀 그래요. 응급청구는 중앙공급실로 내려보내는데 빨리 좀 처리해 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앙공급실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칸이 분홍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건 중앙공급실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두 부서만의 의사소통입니다. 네. 근데 막 너무 옵세시브해서 내 셋은 빨리 우리 방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내 보관 장소에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분홍하면 순서대로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셋이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셋은 클릭하고 준비 삭제 누르면 다시 보관 장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고, 내가 지금 사용할 것 같아서 갖다 놨는데 옆방에서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거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물어보고 준비 삭제하면 옆방에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셋을 체크하고 여기 사용 열람이라는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세트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기구를 서전이 이거 이제 난 안 쓸 거니까 이 기구 빼주세요, 그러면 기구 삭제도 가능하고 기구 추가도 가능합니다. 뭐 어디 학회 갔다 왔더니 뭐 이거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페큘럼 뇌절 이름을 잘 몰라요. 이거가 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수리 보낼 거면 여기에 정상 수리 분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 보내면, 그러고 저장하면 요 바코드 위쪽에 노트라고 써 있는데 뇌절 스페큘럼 가로 열고 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가 수리 같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용에서 세트 열람을 통해서 기구 수리도 보낼 수 있고 추가 삭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했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을 하면 대개 이렇게 병원마다 상황이 틀린데 간호사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직원이 또 받고요. 이럴 때 보니까 맨 처음에는 간호사 사진만 띄워놨어요. 그랬더니 세척실에 있는 직원이 약간 서운한 것 같은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간호사 사진도 보이고 사원분 사진도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확인하고 이제 세척하는 공간으로 보내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관 장소에 보면 이렇게 유효기간 관리가 이 보관이라는 데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관해다 사용하려고 보니까 뭐 포장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바코드가 찢어져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반납이라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갖고 이거는 바로 반납 완료로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반납 사유, 여기서 자기 병원마다 반납 사유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를 여기다 입력해서 집어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반납 누르면 반납 완료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반납 완료 화면에 가서 유효기간 임박 이렇게 나오게 되고, 완료가 된 제품은
세트들은 세척 준비 화면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서 세척실 직원이 자기 바코드 입력하고 세척기 선택하고 세트에 있는 바코드 입력한 다음에 세척 버튼 누르면 세척이 됩니다. 세척이 끝나게 되면 이제 포장 준비 화면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포장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원분들이 포장할 때는 이거 내가 쌀 거, 네가 쌀 거 서로 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걸로 내가 쌀 거 딱딱 클릭한 다음에 포장 버튼을 누르면 포장 중 화면으로 갑니다. 포장 중 화면에서 홍혜영이 싸겠다고 세트를 3개 갖고 왔어요. 근데 홍길동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포장 중 삭제를 눌러갖고 그래 네가 싸 그리고 포장 준비 화면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포장 중 화면에서 챔버 세트 010을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트를 클릭하고 포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구 상태 체크 및 기구 확인이 가능한 포장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고 기구 하나하나 클릭하면 기구 사진이 나오면서 이거를 보고 기구 세팅을 하면 되고 이 기구 아래 그 세트 사진 아래 보면 기구 아래 보면 거기 그 제조사 이름도 등록이 돼 있으면 제조사 이름도 나옵니다. 왜 가위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조사가 틀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조사도 나오니까 그거를 보면서 세팅을 열심히 하고 세팅하다가 또 뭐 수리 보낼 게 있으면 여기 수리로 변경시키고 저장하고 바코드 출력하게 되면 여기 노트 위에 수리 보낸 기구 그 명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출력이 되면 이거를 세트에 붙이면 됩니다. 익스터널 인디케이터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이 바코드에 익스터널 인디케이터하고 그 바코드가 함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붙이면 되는데 보면 이렇게 정형외과 세트 같은 경우는 막 거대하잖아요. 되게 크니까 요거 붙여갖고는 안 돼서 또 익스터널 인디케이터를 또 붙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이 바코드가 큰 게 있어요. 긴 거 있어서 그것도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포장이 끝나면 포장해서 그 바코드가 출력되면 멸균 준비 화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멸균 담당자가 작업자 바코드 인식하고 멸균기 선택하고 세트 입력하고 멸균 버튼 누르면 멸균이 시작되고 멸균이 끝나면 출고 준비해 가서 나 보관 장소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근무했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중앙공급실 직원이 출고해주고 수술실 직원이 수령을 해가서 보관 장소로 가져가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갖고 와서 어떤 장소에 넣는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50 가까워지면 노안이 오니까 3번 방에 넣어야 될 걸 8번 방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죠? 8번 방에 넣어야 될 거 3번에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노안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제 장소에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일주일 간격으로 매일매일 유효기간 관리하는 거를 이렇게 3일 남은 거, 뭐 7일 남은 거, 15일 남은 거 여기 집어넣고 조회 버튼 누르게 되면 그거 해당되는 세트들이 또로로로로록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 갖다가 15일 안에 사용할 확률이 없으면 또 바로 반납해서 다시 재처리하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병원에 근무했을 때 그때는 보면 기구 체크하러 간다고 그래요. 이제 이브닝 때에서 기구 체크가 뭔가 그랬더니 각 방에 수술실 세트가 다 있잖아요. 그 세트가 제대로 있는지 개수 세는 거가 기구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 체크하는데 쟤는 이 세트 체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기구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도 수술방이 40개면 하루에 40장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관 일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체크리스트로 대치할 수 있게끔 보관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근데 병원마다 또 이렇게 요구하는 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에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멸균실에서 일하다 보면 4시간은 전화 받아요. 우리 세트 언제 나와요? 병동에서도 하지만 병동에서 진짜 많이 하고 수술실에서도 수술실에서는 이브닝 때 주로 하는데 하여튼 병동에서 너무 많이 받아요. 그 근무번 교대 시간이 되면 불이 나요. 그래서 실시간 추적을 통해서 우리 세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고요. 멸균 장비 등록해 갖고 우리 멸균 장비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만약에 우리 멸균 장비가 고장 났어요. 그럼 멸균기 상태 가운데 정상이라고 분홍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 고장이라고 해 놓으면 그 멸균기는 고장된 걸로 나타나게 되고, 그 고장난 멸균기에 멸균 물품을 집어넣으면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멸균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장비 운영 현황인데, 제가 2015년에 그 싱가포르 병원 가서 티덕 시스템 보면서 이런 거를 보고 제가 뻑 갔어요.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볼 수 있구나 그랬는데, CT1은 여기에다가, 이거는 과거 캡처한 건데요. 여기 100% 아래 남은 시간이 나와요. 우리 신호등에 얼마 남은 거 안 보이면 어떤 때 갑갑하잖아요. 30초 남았구나. 저쪽으로 걸어갈까? 막 이런 거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 100% 아래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각 멸균 장비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구 관리에서는 이미지 관리, 기구 등록, 세트 등록, 대여 세트 입출고 등록, 대여 세트 입출고 조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구 및 세트 사진을 먼저 등록하는 건데요. 이거를 등록하고 나면 80%는 된 거예요. 요것만 등록해 놓으면.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나 읽고 장비 읽고 세트 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기구하고 세트 사진을 등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요즘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티덕을 갔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병원은 수술을 이만큼 하고 수술방이 몇 개고 막 그랬더니 4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40억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질문도 안 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랬는데 이 40억 중에 그러면 사진 찍고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얼마가 절약이 됩니까? 그랬더니 10억이 절약이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도둑놈 이러고 왔는데요. 20억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구하고 세트 등록하는 게 참 큰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구하고 사진하고 매칭이 잘 돼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막 한 칸만 띄어도 다른 기구로 인식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조금 이 기구하고 세트 사진 이미지 등록할 때는 약간 이렇게 터프하게 얘가 인식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구 이미지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이거는 세트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세트 등록하는 화면인데, 우리가 보통 그 멸균 유효기간을 설정할 때 그 포장재 종류에 따라서 멸균 유효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포장재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었고,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에이셋은 때려 죽어도 그냥 부주포로만 포장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포장재별 유효기간을 또 추가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여러분이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 발을 정자 써가면서 한 달 통계 내고 이런 거를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료 열람에서는 기간별, 재처리 공정별, 작업자별, 장비별, 장비 회차별 작업 내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보관 장소별 세트 조회는 보관이라는 거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보관이라는 그 부분이 더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이 보관 장소별 세트 조회는 없애버릴 예정이고요. 제가 가장 공들였던 그 세척 멸균 기록입니다. 세척 멸균 기록하는 건데, 우리도 EMR로 하자. 우리도 딱풀로 그만 붙이자. 이래서 멸균 결과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멸균할 멸균기 선택하고 점검 항목을 선택하고, 점검 배치를 했는데 CI가 나왔는데 까맣게 잘 변했어요. 그러면
점검 결과 성공이라고 표시해요. 그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CI 나온 거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CI를 해서 결과 보기 초록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옆쪽으로 옮겨가고요. 그 기계에서 긴 종이 나오잖아요. 메카니컬 인디케이터 나오면 그거는 스캔을 통해서 이미지 영상을 멸균 기록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MI 스캔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멸균 기록이 완성되는데 전 시간에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래피드 BI하고 CT1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가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멸균 결과 등록 여기 이거 나올 때 멸균 결과 등록 화면을 켜놔야 돼요. 이거를 딴 화면으로 해놓으면 얘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화면으로 들어가서 음성, 그 다음에 점검자가 홍혜영이었고 그 바코드를 읽었더니 얘 시리얼 넘버가 뭐 1210-7235 뭐 이런 거라고 기록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옵세시브해. 그래서 그 BI도 꼭 영상으로 남겨야 돼. 그래야 살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그 BI를 카메라에 대고 이미지 재촬영 누르면 BI 영상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 장비인데요. 밑에 있는 거는 카메라 CI, BI를 찍는 거고요. 위에는 MI 긴 영수증 같은 거 스캔해서 멸균 기록으로 이미지를 등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멸균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겠고요. CT1은 보면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트가 있는데 특수 재질의 일회용 플레이트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멸균 인디케이터하고 익스터널 인디케이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붙이면 되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업무량도 줄여두는 그런 저기가 있고 스팀 이어폴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4가지 종류의 다 인디케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LPS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LPS 시스템에 바코드가 더 추가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독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 EMR에 뭐 오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얘는 그냥 잘 관리돼서 CTO는 잘 돌아갈 거고요. 전자 멸균 기록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굳이 종이로 뭐 안 해놔도 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고 단계별 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레벨 1은 그냥 라벨 포스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레벨 2는 환자한테 적용 안 하는 거가 되겠고요. 레벨 3는 환자까지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CI 멸균 모니터링과 CT1하고도 앞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할 예정이고요. BI하고는 이미 연동이 돼서 모니터링 연동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런 그 멸균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그 자동 판독 시스템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각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레벨 1은 포장 멸균 그냥 라벨만 출력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레벨 2는 환자 빼고 다 사용하는 것 전자 멸균 기록도 가능하고 세척 장비, 멸균 장비 모니터링도 가능하는 거고요. 레벨 3는 환자까지 포함하는 거고 레벨 4는 CI, BI하고 연동되는 거 레벨 5는 장비하고 연동되는 것입니다. 레벨 6는 개별 기구 추적 레벨 7은 그냥 바코드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세팅하면 알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CT1의 파라다이스가 레벨 7이 되겠습니다. 인증 관련이고 특허 출원 관련이고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이 1%에 해당하지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감염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높아졌고 관심이 많고 이렇게 의료인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의료인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저한테도 외가 친가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안과 백내장 수술했는데
학스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재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추적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입 효과를 직접비, 간접비, 규제 리스크 감소, 장기 투자 효과 이거 CT1을 하면 1년 안에 뭐 1억이 뭐 저기 세이브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장기입니다. 5, 6년 걸려야지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CT1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되겠고 국내 기술로 개발돼서 수요자 맞춤형이 되겠고 뭐 멸균 추적과 멸균 모니터링이 동시에 가능하고 뭐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는데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요즘 제가 조금 경험했는데요. 그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업무를 그 외국 회사 그 추적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진짜 많이 힘들다는 것을 저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그 듀티 그 일정표를 외국 걸 사다 썼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래서 하여튼 CT1은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그 CT1 그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는 은평성모 물류팀 간호사 사원분 그다음에 15번 수술실 간호사분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